자, 다음은 법규명령의 하자. 자, 여기 볼까요? 나중에 보면요. 하자하고 동일한 말이 흠입니다. 흠. 특히 법규명령보다 우리는 행정행위, 즉 처분의 하자를 나중에 많이 배워요. 하자하고 흠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자는요. 위법과 부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법개념에서 했는데 이 단어는 중요하니까 알아둬야 돼요. 위법이 아니면 적법이죠. 적법이 아니면 위법입니다. 부당은 위법이 아닌 것이니까 결국 부당은 아직은 적법한 겁니다. 그럼 부당은 뭐냐? 부당은요. 공익에 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공적 이익을 위해서 행정청에 준 권한이 재량권이죠. 따라서 부당은 재량권 행사를 잘못한 걸 그르쳤다고 하죠. 그르친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익은 행정의 목적이라고 했죠. 한목적성, 공익과 한목적성은 똑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이런 한목적성, 행정은 그 목적에 합치해야 된다. 한목적성을 결여한 것이 부당이 됩니다. 부당은 아직 위법이 아닌 상태예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위법적법의 기준으로 나누면 아직은 적법한 상태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if 만약에 현저히 부당하면, 현저히 공익에 반하면, 현저히 한목적성을 결여하면, 또는 현저히 재량권 행사를 그르치면, 현저히 재량권 행사를 그르치면 이 경우를 다 합해서 우리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은요. 이제 더 이상 부당이 아니라 위법입니다. 따라서 부당은요. 현저히 부당하면 위법이 됩니다. 기초법개념에서 말했지만 재량권 일탈남용은 재량, 수권, 규범을 위반한 게 돼요. 근데 재량, 수권, 규범은 얘는 법규범이거든요. 법규범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겁니다. 위법이 되는 거예요. 재량권 일탈남용은 재량, 수권, 규범이라는 법규범 위반이니까 위법이 됩니다. 재량, 수권, 규범 위반, 즉 법규범 위반이에요. 따라서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은 좀 알아둬야 돼요. 앞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알아두시고. 자, 법규명령의 하자인데 이런 법규명령의 적법 요건을 위반했다면, 예를 들면 법령에 수권이 없다든가, 또는 수권은 받았지만 수권받은 범위, 즉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든가, 또는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든가, 이렇게 위반한 하자에 있는 법규명령이 효력이 무효냐, 견해 대립이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은 쟁점입니다.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알면 되냐면, 법규명령이나 공법상 계약은 위법하면 그냥 무효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법규명령도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느냐? 보통 없다고 결론 내리면 되는데, 이 논의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자에 있는 법규명령이 만약에 무효화돼 버리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취소 사유라는 말은 보통은 위법하나 아직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효한 효력을 취소시켜버리면, 소멸시켜버리는 게 취소 행위가 되는 거죠. 취소 사유는 위법하나 아직은 유효한 상태예요. 자, 법규명령 하자가 있을 때 취소 무효 구별서는 뭐냐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로 보고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로 보자는 거예요. 취소 사유로 보면은 하자는 있지만 아직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가 되거나 개정이 되면은 바뀌는 거죠. 이게 다수의 판례입니다. 행정행위 처분 이외에는 하자가 있으면 다 무효다. 유효선은 법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개정 폐지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보자는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판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예요.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배울 텐데 처분적 명령에 대해서 법규명령이 처분적 성격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위법하면 무효이니까 무효확인 소송을 다퉈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은 얘는 행정규칙이에요. 형식 자체가. 그래서 얘는 재판실무상 취소 사유로 다투고 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법규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때는 무효확인 소송,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취소 소송으로 다투는 게 재판실무다. 그건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법규명령에 관해서는 공정력이란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공정력은 행정행위, 즉 처분에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따라서 공정력이 있을 때만 취소 사유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법규명령은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위법하면 다 무효죠. 다음, 위법한 법규명령 효력을 어떻게 볼 거냐. 객관적 효력 범위. 헌법재판소에서 법규명령의 위헌이 확인되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일반적으로 효력을 상실시켜요.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지만 법원에서 법규명령의 위헌 유법을 확인하면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서 당해 사건의 하나여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처럼 그 법규명령 규범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키지는 않아요.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형식적으로 존재해버리죠. 다만 대법원이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통보하면 관보에 게재합니다. 관보에 게재하면 더 이상 공무원들이 적용할 수 없게 돼요. 따라서 사실상 대세효가 생기는데 대세효는 세상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뭐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있다. 제3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건 뭐 단문용이에요. 다.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단문에 쓸 내용들이에요. 시간적 효력 범위 이건 나중에 뒤에서도 나오는데 헌법재판소법 47조 규정이 없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수권법률, 위헌법률 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명령은 위법한 명령이 되고 법원은 그 명령의 위법성을 확정하고 그 명령을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법규명령에 대해서 법원이 이런 위헌 판단을 내렸을 때는 일반적 효력 상실 규정이 없어요. 헌법재판소법처럼.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실상 되세요. 보통 관보에 게재하면 더 이상 적용이 중지되겠죠. 구체적 효력법이 하위법이 상위법에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다른 말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위법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고 무효니까 상위법을 올려가서 보통 상위 모법이라고 불러요. 어미 모자 써서 상위 모법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상위 법령에 위임이 없거나 법률 위반 원칙 위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위법한 법규명령은 행정명령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행정명령은 행정 내부적 명령. 우리 판례가 쓰는 내용인데 행정명령이 행정규칙입니다. 이건 판례가 쓰는 용어예요. 우리 판례는 행정규칙 대신 행정명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행정명령이 나면 법규명령인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법규명령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법규명령과 반대되는 개념이 행정명령입니다. 행정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 명령이에요. 즉 얘는 행정규칙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런 개념이 어려우니까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구구단처럼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따라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면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질 뿐, 이 말은 행정규칙으로서 내부적 구속력만 인정된다는 얘기겠죠.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규명령의 위임 근거가 없을 때는 우리 판례는 사회 법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항상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유효. 위임의 근거가 상실되면 그때부터 무효입니다. 근거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다. 다음,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은, 이건 나중에 뒤에서 나와요. 결론부터 알아두세요. 이 처분은 위법하고 그렇지만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는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공정력에 의해서 일단은 유효합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판례는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일반인 관점에서 명백하지가 않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입니다. 이건 뒤에서 배워요. 다만 대법원에서 법규명령의 위법이 확인된 이후에는 공개재판주의에 의해서 판례가 선고가 되면 이제 명백해집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해져요. 그런데 위헌 확인이 된 그 법규명령을 다시 적용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무효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명령이 있어요. 명령을 적용해서 일정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명령이 위헌으로 법원에서 선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위헌으로 선고가 된 이 명령을 과거에 적용할 당시에는 아직 위헌이 아니었죠. 따라서 대법원에 의해서 이 명령이 위헌이라는 게 선고되기 전에 행정부에서 이 명령을 적용할 때는 얘가 위헌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처분은 결국 위헌인 명령을 적용한 거니까 하자는 중대해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인 관점에서 이 명령이 위헌이라는 건 명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권한 있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위헌이 판단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자는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 사유예요. 왜? 무효 사유는 중대한 하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됩니다. and예요. and. 그래야 무효 사유가 됩니다. 4는 위헌인 명령을 적용한 것이 하자는 중대하나 위헌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적용할 당시에는 아직 명백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명령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한 명령에 근거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서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다만 위헌 아까 거기 지웠나요? 그런데 위헌 선고 이후에 잘 몰라서 공무원이 잘 몰라서 적용을 했다. 그럴 때는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요. 자기의 적용 분야의 법령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전문가니까. 그리고 위헌 판단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